안녕하세요. 대전 아이국제학교에서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줄리엣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단원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는 생명체가 어떤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가 바로 탄소화합물입니다. 이 탄소화합물이라는 건 탄소가 H, O, N 등과 공유결합해서 생기는 화합물인데요. 바로 이것으로 모든 생명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별표 3개 해주시고요. 이 단백질은 원래는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펩타이드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예요. 자,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단백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제일 기본 단위겠죠? 구성 원소로는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의 기능은 세포, 또 세포막,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우리 몸에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백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DNA, RNA라고 불리는 핵산인데요. 이 핵산 또한 구성 원소가 CHOMP, C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성 단위로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당, 인산, 염기가 1대 1대1로 결합해 있습니다. 레고로 따지면 서로 다른 거 세 가지가 묶여서 또 한 가지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있는 게 바로 DNA 또는 RNA가 되는 거예요. 자, DNA와 RNA를 구분해서 놓았는데 DNA가 나중에 RNA가 되고 이 RNA가 나중에 단백질이 됩니다. 결국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DNA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당이나 염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밑에 있는 분자 구조와 기능 이 두 가지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건데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뉴클레오티드가 서로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가 돼요. 자, 그래서 밑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데 이중으로 꼬여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T랑 만나고 C는 G랑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데닌은 티민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상부적 결합이라고 해요. DNA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나온 게 뭐였냐면 이중 나선 구조이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DNA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별표 3개짜리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탄소화합물은 세포막입니다. 자, 세포막 이제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구성 성분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구성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모델의 이름이 바로 유독 모자이크막 모델이에요.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촘촘히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쌓여 있고 그 중간중간에 보라색의 단백질이 군데군데 파묻혀 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물질 출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 부르고요. 자, 이 세포막의 기능은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빽빽하게 들어서서 보호하고 또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탄수화물. 탄수화물 구성 원소가 CHO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질 같은 경우에는 구성 원소가 또 CHO. 그러니까 단백질은 CHON.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질은 CHO.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CHO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생명의 탄생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건너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효소란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책에 반드시 타이핑을 하셔야 돼요. 그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효소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효소라는 애는 생명체의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반드시 필요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인데 이 화학작용에 관여하는 생체 촉매예요. 자, 촉매란 얘기는 말 그대로 반응 속도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효소의 특징 4가지가 있는데 다 외워야 됩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온도와 pH에 관여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 즉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 4가지 특징을 다 알아야 되는데 기질 특이성이란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밑에 있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효소는 자기와 맞는 기질과만 결합해요. 그래서 A랑 B가 있을 때 A랑은 딱 맞아요. 그런데 B랑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B랑은 반응하지 않고 A랑만 반응해서 C와 D로 분해를 시키거나 또는 뭐 결합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물질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걸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최적 온도라는 말이 나와요. 자,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최적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사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효소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자, 펩신, 아밀라제, 트립신 이게 다 효소의 이름이에요. 자, 효소가 지금 반응 속도가 제일 높은 곳이 펩신은 한 2 정도 되고요. 아밀라제는 한 7 정도 되고 트립신은 한 8 정도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pH인데 자, 그래서 효소는 pH가 다 다른 곳에서 작용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펩신은 위고 아밀라제는 우리 입에서 작용하고 트립신은 장에서 작용해요. 한마디로 작용하는 기관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효소는 여러 가지이고 각 기관마다 최적 pH가 다르다라는 특징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거기 지금 보면 가나 다가 있는데 이 다 부분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 다 부분의 높이가 낮춰지게 하는 게 바로 효소의 역할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각각의 그래프를.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8단원은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